네, 이번에는 사실 투부정사보다 먼저 들으면 좋을 품사와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책을 피든지 이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의 오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오형식을 보게 되면은 1, 2, 3, 4, 5형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2형식에서는 형용사 관련 부분, 4형식에서는 3형식 치환 관련 부분, 5형식에서는 목적격 보호의 5가지 종류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영어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영어가 쓸 때 항상 주어 얘기하고 서술어 얘기하고 목적어를 얘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I love you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말하고 아주 큰 차이죠. 한국말에서는 이거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어에서는 주술목 구조, 한국말에서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수로로 마무리하는 구조로 쓰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특별하게 영어의 기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어의 기원은 사실은 벽화에 있던 그림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상형 문자라는 겁니다. 상형 문자이다 보니까 그 뜻을 오해 없이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체, 나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나간다, 산으로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산으로 나간다. 한국말은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내가 만났다. 옆 동굴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내가 먹었다. 사과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림으로 있었던 문자들이 오해 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도 같은 순서인데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서 다시 차용해서 글을 만들다 보니까 말하기 편하고 빠른 순서대로 만들다 보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된 거고 그림에서 시작한 문자들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의미 변형을 막고 정확하더라 해서 그렇게 시작됐다로 일단 알고 그러면 영어의 26자 알파벳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어 알파벳은 고대 동유럽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인더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중앙아시아, 인도입니다. 거기서 살짝 왼쪽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이쪽에 있는 거 메소포타미아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데인데 그쪽 윗부분이 동유럽이 되게 됩니다. 독일 요런 쪽 하고 중앙아시아는 인도 이런 쪽에 있던 그래서 이집트라는 것은 저기 나일강 아래 거기에 있던 문명과 수메르라는 것은 그 위쪽 지금으로 치면은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쪽에 있던 겁니다. 그 위쪽, 이집트 문명보다 위쪽부터 오른쪽으로도 광범위하게 있던 그 그림에는 마우스가 안 들어가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페니키아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페니키아인이라는 것은 유럽의 중앙에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분포했던 해상 무역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집트 그림하고 인도 그림을 합쳐서 알파벳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알파벳을 만든 것이 지금의 독일인이라고 하는 게르만족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게르만족은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페니키아 문자를 갖다가 고대 게르만족이 룬 문자로 만듭니다.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든 페니키아 문자를 갖다가 룬 문자로 게르만족이 바꾼 겁니다. 여기서 A, B, C, D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의 특징이 중요합니다. 게르만족은 드넓은 유럽 대륙을 넓게 이동하면서 살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휘의 수는 작아도 어휘를 변형해서 쓰는 특징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절어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굴절어라는 것은 가장 쉽게 go, went, gone 이렇게 3단 변화도 하고
fame이라는 명사가 famous, 유명한, famously, 유명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거, 이런 것을 굴절어라고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있고, 대신 한국어는 교차어라고 합니다. 뒤에 조사가 붙고 말을 덧붙여서 만드는 형태. 영어는 단어 자체가 변해서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게르만족이 이동한 내용을 보면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다 알파벳을 이렇게 보고 게르만족의 이동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정가운데 사선이 이렇게 가 있는 거 여기가 이제 고대 로마 제국입니다. 5세기경.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훈족이라고 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니라 그러는 학자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흉노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훈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세력에 의해서 이 중국의 세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하고 관계가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넘어가면은 너무 역사로 가니까 그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서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훈족이. 그게 게르만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게르만족이 있던 지역인데 자기네 영역으로 침입을 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족의 침입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 영향으로 게르만족의 대규모 서쪽 이동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역사책에 나올 겁니다. 게르만족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 밑에 표에서 보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페니키아가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해서 알파벳을 만들었고 훈족의 이동에 의해서 게르만족이 서쪽으로 대이동을 하면서 그리스 쪽까지 영향을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심지어는 서유럽 끝까지 진출을 해서 서유럽 끝에 있는 나라들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니까 거기서 다시 바다를 넘어서 브리튼 제국, 지금 영국, 브리티시가 영국이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다 건너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그리스가 이제 그래서 이 서게르만 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드리스는 고대 영어를 굉장히 확장시키게 되는데 그거를 로마가 다시 그리스를 멸망시키면서 로마가 받으면서 굉장히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르네상스와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20억 명 이상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지구촌 공용어가 지금 된 것입니다. 과거 게르만족 중에서 한 종족 중에 앵글로 섹슨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 앵글로가 들어가니까 영국 사람이 아니냐, 잉글리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국의 섬은 4개입니다. 사실은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 앵글로 섹슨족은 게르만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앵글로 섹슨족이 서유럽이라는 것은 독일 왼쪽에 프랑스 넘어서까지 물 넘어서 거대한 그 당시만 해도 원시였습니다. 원시섬, 지금의 영국이라고 하는 브리텐 섬, 잉글랜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직 미개한 켈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휘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물고기 잡고 과일 따고 그들은 어휘가 많았는데 그 어휘와 그 다음에 이 앵글로색슨족의 단어 변화, 사용이 합쳐지면서 고대 영어가 드디어 완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앵글로색슨족, 앵글족들이 사용하던 언어다 그래서 앵글리시, 즉 잉글리시가 된 겁니다. 잉글리시의 예전 발음이 앵글리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영어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장 왼쪽에 이집트 문명과 정 가운데 중앙아시아 문명이 합쳐져서 영향을 받아서 페니키아인들이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게르만족들이 받아서 룬 문자를 만들었고 게르만족들이 훈족이 서쪽으로 오면서 게르만족이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서 서유럽 끝까지 넘어가서 브리튼 섬, 지금의 영국으로 넘어가서 켈트족의 어휘와 합쳐져서 지금의 영어가 만들어졌다. 그럼 게르만이 서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역사책에 나옵니다. 게르만의 대이동이라고. 훈족, 흉노족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동을 한 것이다. 그럼 걔네들은 훈족은 왜 서쪽으로 오게 됐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쪽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훈족이 서쪽으로 사실은 쫓겨나게 되면서 게르만족이 다시 서쪽으로 가고 그것이 결국 켈트족까지 결합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르네상스와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됐다. 이것이
영어가 탄생한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렇게 생긴 언어의 품사와 성분 간단합니다. 그걸 구별하고 바로 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